이곳 오키나와에서 진행됐었던 그 KBO 팀 연습 경기는 한화가 유일했어요. 지바 롯데와 경기를 가졌는데 오늘 폰세가 선발이었고 그 지바 롯데가 지난해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만한 팀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본 팀들이 지금 이곳 그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기를 상대 팀들과 지금 거의 시범 경기처럼 하고 있는데 어제 베스트 멤버였고 오늘도 젊은 선수들 또 앞으로의 미래의 전력들, 그러니까 2군이라기보다는 거의 지금 1.5군 이상의 선수들이 오늘 출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야수진도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꾸준히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로 구성된 것 그렇죠. 같았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저는 마운드 투수진이었어요. 맞아요. 와, 이런 투수들의 공을 어떻게 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저랑 지금 윤세용 네. 기자랑 깜짝 놀랐던 건 네. 그 두 번째 투수였죠. 네. 지바 롯데 두 번째 투수가 게레로라는 선수거든요. 네. 모르죠?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난 투수입니다, 오늘 진짜. 와. 오늘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쌀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온은 한 16도 정도 되는데 바람이 네. 불어서 쌀쌀한데 반팔 입고 나와갖고 156을 때리더라고요. 키가 2m 3이에요. 이야. 그래서 와, 그런데 이 선수 그 가이드북에 보니까 최고 구속이 167을 하는 거예요. 167? 네, 그래서 저는 키가 아니고 구속. 에이, 설마 했는데 이 날씨에 150 훌쩍 넘기는 걸 던지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고, 이 선수가 필승조로 활약하는 그쵸. 선수인데 사실 뭐 몇 차례 메이저리그 도전도 했다가 일본에서 잘 돼서 또 다시 또 미국도 갔다가 다시 또 롯데로 온 건데, 와, 이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온 오른손 투수도 그렇고 네. 약간 오른손 투수인데 네. 발이, 그러니까 투스 플레이트를 3루 쪽을 밟고 있는데 약간 그것도 크로스돼서 네. 오른쪽 타자 몸쪽으로 공을 던져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왜 일본. 그 MPB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게 마운드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고 타저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수의 모습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물론 반발력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투수들이 정말 좋아요. 한 팀에 좀 레귤러, 그러니까 뭐 팀에서 주축 투수다라는 선수 딱 나왔을 때 보면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센 것만 배트가 한 10자루 가까이 부러졌어요. 10자루는 기본. 열자루. 네. 거의 한 선수가 하나씩은 부러뜨리는 거죠. 네. 네. 진짜 와, 요 정도만 나와도 이렇게 경기 양상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좀 부러움도 느꼈고요. 네. 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부러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삼성이랑 주니치 경기도 그랬지만 이 중남미 선수들이 엄청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가 무제한이니까 네. 그냥 육성형으로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다가 이런 지금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이때 막 써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와, 외국인들이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이게 MPB가 네. 양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구나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좀 잘 되는 선수가 지금 주니치 마무리하고 있는 라이델 마르티네스. 그렇죠, 네. 그렇죠. 후가 국대로 네.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서 음. 뭐 한 나라의 국대를 만들 수도 있고 본인 팀의 마무리를 만들 수도 네. 있고. 그러다가 또 메이저리그도 게레로가 아까 그런 네. 케이스잖아요. 네. 그 메이저 갔다가 네. 다시 또 일본 왔고, 돌아오는. 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공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가 경기는 졌지만 네. 사실 그만큼 지바 롯데 투수들이 뛰어났다라고도 좋았어요. 네. 볼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있는 동안에는 딱 한 점이 났어요. 그러니까 1대4에서 저희가 이제 네. 구장을 떠났는데 바로 노시환 선수의 이제 홈런을 때려냈는데 지난 그 한신과의 경기 때도 홈런을 쳤으니까 두 경기 네. 연속 홈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굉장히 비시즌을 알차게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진만 봐도 굉장히 감량한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반 정도가 네, 반 덜어낸 털어냈어요. 느낌이에요. 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만큼 재작년에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고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팀의 4번을 책임질 오른손 타자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절치부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노시환 선수 이렇게 다시 올라선 거는 네. 하나한테는 희소식이죠. 작년에 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 막판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제 홈런 맞아요. 레이스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파가 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죠. 근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3 시즌에 홈런왕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아직 젊은 선수고 그럼요. 충분히 앞으로 전성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저 노시환 선수 다시 또 비상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구장을 조금 일찍 갔는데 그 한화 야수들하고 같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노래를 열심히 해요. 그 선수들 한 20여 명이 가까이 오는데
노래를 했던 주인공이 바로 노시환 선수. 노래 잘할 걸요. 노래 잘하고. 노래 엄청 잘할 걸요. 예. 유튜브에도 노래하는 장면이 네. 있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컨디션이었어서 거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오늘 몸풀 때 했었거든요. 예, 결국 이제 홈런을 때려냈고 아마 또 궁금하신 게 폰세 선수의 오늘 등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라이브 피칭에서는 등판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전에 김경문 감독도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 가진 건 있는 선수다. 150 이상이 나오는 빠른 공과 그리고 결정구로 쓸 수 있는 체인지업 가진 게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투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비 오고 쌀쌀하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랬는데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쨌든 최고 구속이 152km가 나왔고요. 맞아요. 저는 인상적인 게 그 경기 전에 김경문 감독도 얘기했지만 네. 빠른 공의 무브먼트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더불어서 체인지업을 결정구 헛스윙을 유도하는 체인지업도 던지고 네. 카운트를 잡는 체인지업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체인지업을 가지고 아마 두 가지 체인지업을 좀 그립을 섞어서 던지는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자세히 이제 뭐 TV 중계 화면을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공만 빠른 투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악조건에서도 무실점 피칭을 한 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기록은 제가 3이닝 11타자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 두 번의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두 번 다 수비에서의 아쉬운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맞습니다. 삼진 잡아내고 본인이 좋은 수비를 해서 그 위기를 맞아요.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흥이 있는 선수라고 해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른 선수들 취재하거나 네. 훈련을 볼 때도 이 선수가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막 하더라고요. 즐기면서. 그러니까 사실 선발 투수들이 아무리 이게 지금 뭐 오키나와 연습 그렇죠. 경기라고 해도 선발 등판 전에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냥 딱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선발 등판하는 선수 같지 네. 않았어요. 그냥 막 약간 이렇게 워밍업 하면서 놀면서 네. 막 농담하면서 하는데 구단 관계자도 정말 성격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친화력이 있는 좋은 성격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폰세 선수가 팀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것도 또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친구래요. 그래서 인사성도 밝고 맞아요. 친화력도 낙천적이고. 좋고. 네. 네. 특히 제가 또 오늘 눈여겨봤던 건 이 친구가 작년까지 이제 일본 리그에서 네. 뛰었잖아요. 일본 심판들하고 다 일일이 맞아요.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정말 부침성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긍정적인 건 위기를 스스로 잘 넘어가고 특히 또 그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뭐 경기가 끝나기 전에 넘어왔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의 그 리뷰나 인터뷰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느끼기엔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본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네. 흥을 좀 많이 북돋는 모습을 좀 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이렇게 딱 무실점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면은 수비 실수를 한 야수도 고마워요. 그렇죠. 네, 진짜 뭐 괜히 자기 이렇게 딱 손가락질 하거나 쳐다보거나 이러면은 그 야수도 이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했다. 내가 상황 정리했다. 괜찮아. 딱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전 이 선수가 진짜 활약하면은 하나의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폰세의 인터뷰는 올라왔네요. 오늘 투구는 90% 정도의 무로 90% 중요한 네. 건 90%.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컨디션이 올라오면 150 중반도 맞아요. 가능하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직구보다는 최대한 아웃 카운트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던졌고 160km도 던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웃 카운트를 잡는 쪽이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예, 기본적으로 패스볼에 무브먼트가 있는 선수고 네.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첫 회 1회 때는 너무 날씨가 좀 쌀쌀하고 비도 내려서 맞아요. 그런지 이렇게 막 100% 던지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점점 약간 기어를 올리는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점점 구속도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할 줄도 안다, 노련함도 좀 갖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경기 저희가 떠난 다음에 정우주 선수가 올라왔다 그래요. 네. 예.
정우주 선수가 마지막 투수로 사실 저희는 빨리 가야 돼가지고 그렇죠. 아 정우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희는 직관을 못했어요. 정우주 선수의 맞아요. 투구는. 하지만 이제 경기 끝나고 보니까 1이닝 동안 마지막 투수로 나와서 세 타자 무실점 했고요. 세 타자만 상대해서 무실점했고 최고 구속은 또 152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불펜 피칭을 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불펜 피칭은 유현진 선수 봤고요. 네. 그리고 엄상백 선수로 불펜 피칭했죠. 예, 주현상, 주현상 유현진, 선수. 엄상백 네. 이 순서로 불펜 맞아요. 피칭에 들어갔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주현상 선수는 불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엄상백 선수는 선발이다 보니까 이 페이스를 올리는 속도가 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주현상 선수는 사실 지금 당장 실전에 나가도 그렇죠. 좋을 정도로 와 구위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양상문 투수 코치도 지금 나가면 되겠다고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구위가 좋았고 주현상 선수가 두 번째 구종이 이제 체인지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구종으로 지금 슬라이더도 연마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좋아 보인대요. 날카롭대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사실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이 주현상 선수였는데 맞아요. 올해도 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오늘 불펜 피칭이었고요.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마운드를 지키는 모습을 작년에 보여줬는데 이제는 뭔가 운영의 묘까지도 터득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연속 또 주현상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군님께서 김도빈도 괜찮았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김도빈 선수 오늘 등판을 안 했을 저희가- 거예요. 있을 때는 안 예,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안 그래도 오늘 구단 관계자랑 얘기하는 김도빈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또 김도빈 선수 좀 특별한데 그 이유가 김도빈 선수가 2024 시즌에 딱 한 경기 선발 등판을 했어요. 그게 그 문동주 선수가 네. 아프면서 그 자리였 약간 그게-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왜 김도빈이냐 하고. 네. 그러니까 김도빈 선수가 저희가 한승혁 선수 던질 것까지 보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왔네요. 아, 나왔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놓친 투수 두 명이 김도빈, 정우주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7회에 저희가 그렇죠. 나오느라고. 8회. 그래서 네. 김도빈 선수가 8회에 나와서 김도빈 선수도 투구수 10개로 타자 3명만 상대하고 무실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투구 보여줬네요. 이 선수가 그 8월 20 며칠입니까? 제가 8월 21일 청주에서 NC전의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제가 써놓고 지금 못 잊고 있었어요. 8월 21일 NC전에 선발로 나왔는데 제가 그날 청주 중계였고 아마 청주 마지막 경기였고 그리고 아마 당분간 청주에서 경기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멘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발이 김도빈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했죠.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김도빈 선수가 괜찮을 거다. 한번 기대해 보시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볼을 4개를. 연속 볼을 10개를 던져서 결국 강판됐어요. 그래서 공식 기록이 0.1이닝 2실점인데 20개 공 던지고 볼넷 3개. 그래서 짧게 내려왔는데 그 후일담을 들었는데 딱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런 아주 힘든 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경기 전에 김도빈 선수에 대한 칭찬을 구단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댓글에도 체인지업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 플러스 구종 가치를 지닌 체인지업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두 번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체인지업을 구사를 해가지고 이 선수 확실히 무기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때 아마 김도빈 선수가 전날이었나 전전날 갑자기 그 콜업 통보를 받았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준비가 되고 첫 1군 데뷔전을 치러도 어려운데 네.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1군 올라와라 그리고 선발 등판해라 하면은 그거 잘할 선수 없습니다. 여담인데 예,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날 저 청주에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코칭 스태프들이랑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볼을 던지는 제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막 소개하고 있는데 계속 볼넷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프로 데뷔전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면 특히 이제 오늘 그 한화의 라인업 중에 2번에 플로리얼 선수가 포진돼 있었어요. 1번은 네. 이원석이었고 네. 그래서
뭐 아쉽게 안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플로리얼 선수의 가장 큰 역할은 네. 물론 타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예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하나의 아킬레스건인 외야 수비 문제, 중견수로서 외야 수비의 중심을 잡는 거 이걸 해줘야 네. 하나가 이 강한 투수력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로리얼 쪽으로 혹은 외야로 공이 뜰 때마다 플로리얼 선수만 바라봤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외야 수비는 모든 수비가 그렇지만 스타트가 중요해요. 그럼요. 첫 발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으로 끊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땐 이거에서 만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플로리얼 선수의 첫 발 스타트 그리고 타구를 쫓는 이 방향, 그 경로, 동선 다 정말 좋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홈런 2방을 내줘서 넉 점을 실점을 했는데 만약 플로리얼이 만약 그 수비를 못했으면 아마 스코어 차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예, 경기 초반에 네. 그 우중간 가르는 타구를 그럼요. 플로리얼 선수가 굉장히 쉽게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타구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근데 스타트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구를 잘 쫓아갔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잡고 받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 이 수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하나 중견수 수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했고요. 저는 뭐 오늘 경기 모습만 놓고 보면은 최소 이 정도 수비면은 하나 외야진의 안정을 플로리얼이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화가 그 마이크 터크먼 선수가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중견수 1번 타자 자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길게 했던 네, 거잖아요. 사실 이 터크먼 선수가 떠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어디에 무게를 두냐 이게 그렇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타격에 무게를 두냐, 수비에 무게를 두냐, 어느 유형의 외국인 야수를 데려오는 게 팀에 더 플러스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쩌면 이 고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에 맞춰서 뭐 오그레드 선수 왔었고 그렇죠. 윌리엄스 선수 아유. 왔었고 페라자 왔었고 했는데 아유. 냉정히 따지면 이 선수들 다 육각형의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어느 한쪽에 좀 뛰어난 선수인데 그 뛰어난 하나도 잘 발휘가 안 됐죠. 특히 오그레디 선수는 장타를 칠 수 있는 홈런, 거포 이런 유형의 타자인데 전혀 발휘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 페라자 선수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좀 타격에 몰빵돼 있는 맞아요. 예, 육각형이 아니라 타격, 파워히팅 쪽에 이쪽으로 몰빵돼 네.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부침이 기복이 있었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선수를 팀에 이제 좀 조화를 시키려면은 지명 타자로 써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그 공수주가 다 되는 그렇죠. 중견수였어요. 예, 이런 선수가 하나에 오는 게 하나 야수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었는데 계산이 섰는데 플로리얼 선수가 그걸 해준다면은 올해 하나 야수진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한화는 전통적으로 좋은 외야수가 있을 때 성적이 좋았어요. 데이비스. 네. 네, 진짜. 제이 데이비스. 네, 제이 그리고 데이비스 마지막 예. 포스트 시즌 갔을 때도 제러드 호잉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호잉 선수가 그때 그 호잉 선수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플레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허슬이 넘친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열심히 있었어요. 뛰는 게 네, 보였죠. 열심히 뛰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뛰어주면은 사실 국내 선수도 같이 에너지를 받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플로리얼 선수도 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플로리얼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나온 얘기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플로리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네. 정말 지금까지 본 바로는 플레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대요. 그래서 괜히 양키스에서 특급 맞아요. 유망주로 이렇게 평가받은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프로답다. 원래 이 친구가 이제 1997년생인데 도미니카가 고향이죠. 네, 도미니카 고향인데 네. 영어를 굉장히 정돈되게 구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사회에서는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터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주위에 계속 영어를 대화하다 쓰니까요. 보면, 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팀 동료한테 이런 동료 관계에서 터득하는 영어는 좀 뭐 비속어도 많고 그렇죠. 좀 슬랭도 많고. 슬랭도 나쁜 네. 얘기도 많고 좀 정돈되지 않은 영어의 경우가 많은데
정돈된 영어를 구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이게 많은 분들이 후안 소토의 그 현지 취재진 인터뷰를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네네. 거예요. 후안 소토가 영어를 굉장히 미국 사람처럼 합니다. 근데 이 선수도 중남미 선수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기사 나온 거 봤는데 소토가 워싱턴에 이제 입단하자마자 구단이 그렇죠. 요청했던 게 영어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했대요. 아, 영어 선생님은 네, 통역사가 개인, 아니고 네, 개인 영어 선생님을. 그래서 내가 2년 안에 영어를 졸업하겠다. 그래서 취재진과 인터뷰할 때 통역을 거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네. 그냥 하겠다. 내 이게 희망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워싱턴 구단에서 영어 선생님을 붙여줬고요. 네. 실제로 이 선수 통역 안 거치고 영어를 하는데 이 영어가 그 발음이 미국 사람처럼 합니다. 네. 후안 소토는. 근데 제가 아직은 플로리오 선수랑 이제 인터뷰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네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또 양키스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쓸 거거든요. 은근 미국 사회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아, 그냥 그렇죠.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따질 건 또 엄청 따져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이 사람의 영어 발음 뉘앙스가 그럼요. 어떤지도 은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 NBA 슈퍼스타인 지금 별세한 코비 아유, 브라이언트가 코비. 굉장히 큰 평가를 받는 것도 이거였어요. 흑인이지만 흑인 영어를 쓰지 않아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래서 브라더들이 싫어했어요. 예, 좀 쟤는 예. 흑인인데 예. 우리 영어를 안 해. 뭐 이런 흑인 얘기 선수들이 들었어요. 좀 싫어했어요. 좀 왕따 비슷하게 네. 당한 적도 있었어요. 저연차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한 리그를 대표하는 한 팀을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되려면 미국에서 영어의 이런 뉘앙스, 발음도 그냥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럼요, 중요하죠. 예. 네. 저는 플로리오 선수의 이런 칭찬을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선수가 또 어떤 인터뷰를 할지,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결론은 괜히 양키스 특급 유망주는 아니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좀 기결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팀장, 저 소고기가 영어로 뭐죠? 미트? 미트? 네, 미트. 뭐 카우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노동자들이 쓰는 그 단어고 네. 그 배우신 분들, 그 귀족들은 비프를 썼대. 비프. 아 비프. 비프. 네. 소고기를. 음. 근데 그 비프는 프랑스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 그 저 귀족층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를 고기만 먹는 거지 소를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하층민들이 열심히 키우고 귀족들은 야 고기 저 대접해라. 소고기는 이렇게 불어로만 표현을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알게 모르게 이제 단어나 발음에서도 이게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간혹 외국인 선수 중에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맞아요.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저희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럼요. 먼저 다가와주고 먼저 우리 문화에 동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선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좀 응원하게 되고 그런 맞아요. 건데 어찌 보면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타 문화권에 왔을 때 그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려고 그럼요. 노력하는 모습은 뭐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되죠.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폰세 선수도 오늘 등판했습니다만 경기 전에 숫자 본인이 다 세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게 한대요. 55, 33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열심히 숫자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이제 플로리얼 얘기 드렸습니다만 플로리얼이 말씀하셨던 대로 양키스에서 그 유망주란 평가를 받으면서 잘 성장을 했었는데 얼마나 운동 능력이 좋으냐 하면 양키스는 조금 더 일찍 계약을 하고 싶었대요. 그 2015년이면 이 친구가 17살 때인데 네. 근데 그 전에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2015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30만 달러. 당시에 이제 그 도미니카 선수들에게 주는 그 계약금 치고는 굉장히 많았고 19년에 베이스볼 아메리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야구 잡지가 네. 있는데 양키스 1번 유망주. 와. 네, 이런 정도의 그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니까 굉장히 그 기대가 컸던 거죠.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20-20을 하는 시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의 고점이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KBO에서도 20-20 혹은 그렇죠. 30-30 하면은 이 선수도 분명 머릿속에 그게 있을 겁니다. 나 여기서 정말 잘해서 다시 미국 가고 싶다. 이런 분명한 뭐 목표가 있을 그럼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면 뭐 다 좋은 거죠. 하나도 네. 좋은 거고 플로리얼도 좋은 거니까 정말 그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플로리얼이 정말 잘 되는 경우가 20-20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KBO에서. 한화가 지금 오늘 경기의 라인업만 놓고 보면 아직도 1번 타자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원석 선수가 나왔는데 앞선 경기 괜찮았고 오늘 경기는 볼넷으로 한번 출루 네. 안타는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이 아마 시범경기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은 듭니다. 뭐 앞으로 또 기회를 받을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체이노 선수가 또 이제 일본을 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쩌면 플로리얼이 잘 적응을 한다면은 좀 강한 1번의 개념으로 플로리얼을 놓고 그 다음부터 좀 강한 타자들을 강한 2번부터 해서 쭉쭉쭉 나오는 것도 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옛날에 예. 김경문 감독이 또 나성범 선수를 맞아요. 이번에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순 부분은 계속 지금 실전을 하면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댓글창에 보니까 와이즈 얘기는 왜 안 하냐고 하던데. 와이스 저희 네. 밥 먹는데 인조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 먹고 갔어요. 나서도 이렇게 딱 인사하고 매너 이 선수는 네. 말해 뭐 합니까? 그럼요. 다 아시잖아요. 지난해 이제 교체 외국인 투수로 와가지고 보여준 모습 하나 이 선수는 뭐 이미 검증된 그렇습니다. 모범 외국인 선수입니다. 사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결국 이제 독립리그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반신반의한 팬들이 많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 선수 스위퍼는 저는 네일 선수랑 한번 네. 올해 구종같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더 높을지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저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 스위퍼 딱 진짜 입이 벌어졌던 선수가 딱 두 선수가 와이스랑 레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이 두 선수가 아니라 와이스 선수가 이 폰세 선수를 받쳐서 어느 정도 해주면 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그럼요. 나이도 있으니까 던지게 되면 하나는 더 성적이 좋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문동주에 대한 얘기를 또 잠시 후에 할 건데 그 와이즈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또 부인이 열심히 또 대전 또 한국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와이즈의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읽다가 가장 그 눈여겨 봤던 건 멘탈 터프니스예요. 맞아요. 네. 이 선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정신적인 터프함은 걱정하지 마라. 부모를 모두 6년 만에 잃어도 야구에 올인할 수 있는 선수. 굉장히 강인한 선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독립리그 또 어렵잖아요. 그럼요. 독립리그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런 생활을 겪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야구 커리어를 꽃피우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거든요. 이 선수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와이스 선수까지 얘기했고 문동주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몸은 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피칭은 저희가 아직 못 봤어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두고도 알아봤는데 문동주 선수의 1년 전을 좀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문동주 선수가 페이스가 좀 매우 늦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류현진 선수가 첫 번째 실전이 그 대전구장에서 한 청백전이었거든요. 그때 류현진 대 맞아요. 문동주였는데 맞아요. 문동주 선수가 그때 구속이 150 이상이 안 나고 다 140대에서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류현진 선수야 류현진 선수인데 이거 문동주가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고 걱정도 많았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하나는 문동주 선수를 그냥 계속 밀고 갔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알아서 또 올라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굳이 개막 로테이션에 맞추지 않겠다가 양상문 투수 코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기억에 문동주 선수가 또 저기 그 MLB 그 서울 시리즈가 있어서 그때 또 준비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 전에 또 이제 전년도입니다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판했었고. 그러니까 23년도에 굉장히 일정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죠. 대표팀도 소화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바빴고 그런 다음에 24년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계획한 대로 안 된 부분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러면서 뭔가 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막 실전을 뛰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극심한 기복을 보인 시즌을 맞아요. 보냈잖아요. 그리고 막바지에는 아쉽게 또 부상으로 이탈까지 했는데 그렇게 덜 준비된 상황에서 선발 등판을 시키지 않겠다로 저는 읽혔어요. 양상문 투수 코치가 얘기를 한 부분이 굳이 개막 로테이션에 맞추지 않겠다라고 했고 곧 불펜 피칭에 들어가긴 한다고 합니다. 문동주 선수도 하지만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개막 로테이션이 뭐 반드시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요. 네, 시즌은 네, 길잖아요. 길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결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제 저 구단 관계자 한 분하고 얘기했는데 시즌 길죠 그랬더니 그냥 길지 않고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 있으면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문동주 그 자리는 누가 대체할까요? 네, 이상규 선수가 이상규. 유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하나 개막 로테이션은 와이스, 네. 폰세, 류현진
그리고 이상규 그다음에 잠깐만요. 엄상백. 엄상백. 네, 그렇게 네. 보면 되고 엄상백 선수가 4선발, 이상규 선수가 5선발로 보면 되고요. 제가 예상하건데 많은 분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개막전 선발 류현진, 네. 하나 새로운 홈 구장 개막전. 홈 개막전 선발도 류현진 네. 이렇게 해야지 5인 로테이션이 맞아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에서는. 아무도 네. 확답을 하지 않고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또 안 네, 남았군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이니까. 네. 확답은 안 했지만 네. 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요. 거의 네. 운동주로 바꿔 시작을 하고 있죠. 22일 그 그러니까 시즌 개막전 그리고 3월 28일 홈 개막전. 네. 네. 빨리 그래서- 클릭하셔서 표를. 저는 문동주 선수를 이렇게 좀 늦게 준비를 시킨 이유는 그만큼 하나의 투수 뎁스가 조금 좋아졌다는 그렇죠.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또 예. 그만큼 이상규가 괜찮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하나는 앞으로 오키나와 연습 경기 계속 치르는데 오는 25일 기아전에서는 엄상백 선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26일 엄상백. KT전은 류현진 선수가 나올 예정인데 이 또한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예상한 거로 그대로 간다면 류현진 선수가 홈 개막전에서 기아랑 붙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25일 기아전에 류현진 선수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엄상백 선수가 친정팀인 KT전에 26일 KT전에 굳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그렇죠. 때 기아전에는 엄상백, KT전에는 류현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지금 등판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네. 25일 기아와 한화의 경기는 기아 TV 뭐라 그래요? 타이거스 TV라 그래요? 네. 갸 TV, 네. 갸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해설은 이대영, 오. 캐스터는 한명재입니다. 네. 약간 한국 시리즈 안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러니까 벌써? 연습 경기 때 네. 약간 이제 연습 경기 꿈의 조합이라고 하죠. 타팀 해설과 타팀 캐스터가 한번 만날 수 있는. 제가 그런 그래서 게- 나온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한화는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뭐 아직은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선발로도 또 더 합류할 수 있는 선수가 김민호 선수 정도가 있죠. 뭐 네. 당장은 안 네, 되겠습니다만. 김민우 선수는 아마 7월 이 정도에는 또 합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태양 선수도 그렇죠. 준비 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보면은 그래도 양적으로는 점점 풍부해지고 있긴 해요. 네. 황준서 선수도 있고. 그렇죠. 황준서도 네. 지금 이번에 캠프 그러니까 합류 못할 정도로 지금 치열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뭐 기아도 지금 투수 엔트리 14명 짤 건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한화의 투수 엔트리 한번 짜봅시다.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뭐 하나가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마운드에 뎁스가 생기긴 했어요. 네. 네. 뭐 김범수 선수도 시즌 끝나면 FA 된다 그러고요. 이태영 선수 이제 부상 복귀고 네. 김서연 있지, 맞아요. 정우주 선수 어떨지, 또 박상원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리고 주연상 권민규가 마무리고. 정말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권민규 선수에 대한 네. 칭찬이 진짜 하나 관계자들 모두가 권민규 선수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경기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 실전 보신 것처럼 스트라이크 던질 줄 아는데 그냥 스트라이크만 던질 줄 아는 게 아니라 존 안에서 조절을 좀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고 네.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커맨드도 좀 있다?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고졸 선수에게 느낄 수 없는 그 넣고 뺏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네.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그 지금 차곡차곡 쌓은 유망주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일을 낼 수 있는 좀 네. 타이밍이 아닐까 예, 이렇게 기대를 좀 오늘 해봅니다. 저 여담입니다만 이거 오늘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제로? 그러네요 벌써. KBO 저 시간을. 심판위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화는 저희가 봐도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